안녕하세요. 호주 생생정보입니다. 호주 주식 거래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미루고 있었는데 제이님께서 질문을 주시는 덕분에 제가 주식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식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주식 거래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 브로커리지 피라고 해서 내가 계좌를 튼 다음에 그 은행 수수료로 내는 돈과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한 후에 판매했을 때 내가 내 세금, 그리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금에 대한 세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브로커리지 피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브로커리지 피는 이제 은행마다 좀 틀려요. 이 브로커라는 것이 은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에 이 증권을 터줄 사람.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삼성증권, 무슨 증권 이런 식의 이제 은행인데 한국은 그 증권사가 또 따로 있지만 여기 호주에서는 각 메이저 은행에서 이 증권 거래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NZ이나 랩이나 웨스트팩, 커먼웰스 이런 데서 다 이제 거래하는 데가 있고요. 그 외에 온라인으로만 거래를 하는 주식 거래를 해주는 IG 그룹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 브로커마다 다 수수료가 제각각인데요. 그러면 각 브로커별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find.com에 들어오시면은 각 은행별로 비교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각 비교해 놓은 것은 이제 아주 자세한 건 아니고요. 각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이 컴색에 한번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거고요. 대략만 여기서 비교해 보자면 여기 메이저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컴색은 커먼웰스이고 웨스트팩 온라인은 웨스트팩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랩트레이드는 랩은행에서 나오는 사이트이며 ANZ 쉐어 인베스팅이라고 해서 ANZ에서 운영하는 주식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저 은행의 보통 수수료를 보면 19.95, 약 20불에서 한 3, 40불 정도까지 30불, 그 다음 0.11%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립니다. 5,000불, 만불, 28,000불, ANZ인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제 웨스트팩인 경우에는 뭐 다 20불 정도 내는데 그 외에는 0.11% 금액에 따라서 이제 틀리고요. 또는 이제 랩 트레이딩은 15불에서 뭐 0.11%까지 금액에 따라서 2만 불 이상이면 0.11 이런 식으로 이제 차지가 됩니다. 근데 이 메이저 은행이 아닌 이 IG 쉐어 트레이딩 이것도 이제 많이들 쓰는데요. 수수료가 낮아서 많이 쓰죠. 8불입니다. 특히나 내가 이제 한번 주식을 경험 삼아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이제 좋겠죠. 왜냐면 싸기도 하고 빨리 이제 거래를 해보기도 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금액을 좀 크게 잡고 거래를 하시던지 하면 이런 좀 마이너한 은행보다는 메이저한 은행, 컴색이나 뭐 웨스트팩이나 랩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무래도 돈을 이제 뭐 은행이 망할 일이 좀 작으니까 조금 안정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만약에 금액을 좀 크게 보신다면 이런 메이저 은행을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이제 경험 삼아 뭐 몇백 불에서 1000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장난으로 해보시려고 하면 뭐 IG 쉐어 트레이딩 이런 데도 괜찮죠. 그러면 이제 컴색에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좀 자세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스트레일리안 쉐어에 대해서 이제 컴색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이 오스트레일리안 쉐어라고 나오는 이유가 해외 주식 거래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 거래할 때는 이런 수수료가 좀 틀립니다. 거기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알 수 있고요. 여기 가장 기본적인 수수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커먼웰스에 자기 통장이 있고 이 통장에 추가로 해서 CDI라는
투자, 주식 거래 통장을 개설을 하시면 1000불까지는 10불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불이 넘어가고 10,000불 이하일 경우에는 19.95불의 거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불에서 25,000불까지는 29.95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25,000불 이상이면은 0.12%의 수수료를 내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먼웰스에 내 돈의 계좌도 있고 주식 계좌도 같이 있는 경우고, 만약에 내가 다른 ANZ의 내 주거래 은행인데 그 거래 은행에서 돈을 이쪽 이제 주식 계좌로만 입금을 시켜서 주식 거래만 커먼웰스에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돈이 딴 데서 들어오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29.95가 붙습니다. 즉 이제 이 커먼웰스 통장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좀 더 내는 거죠. 그 외에 내가 여기 통장이 있든 없든 만약에 전화로 오더를 한다. 그러면 전화 오더의 경우에는 이제 60불 정도의 수수료가 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살짝씩 틀립니다. 예를 들면 뭐 3자를 통한 세트인 경우에는 100불 정도가 붙고, This is estate이라고 해서 내가 유산을 받았을 때, 그럴 때도 그 유산에 대한 거래를 한다면 60불이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테일한 브로커 피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판매 시 나오는 세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제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겠죠. 손해가 났을 때도 이제 캐리 포워드 로스라고 해서 CGT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났을 때도 CGT 텍스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거 이제 기본 인베스터의 경우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데이 트레이더들 있죠. 데이 트레이더는 이걸 자기의 이제 주식 거래를 자기의 비즈니스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CGT가 적용되지 않고 인컴 텍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이제 나의 본업으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더라고 해서 내가 주식 거래를 하고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나의 이제 비즈니스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 트레이더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건 이제 ATO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주식은 거의 인베스트로 생각을 하고 CGT로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은 1년 이상 보유를 하시면 CGT 텍스 50%가 감면이 됩니다. 이게 지금 노동당에서 이제 레이버에서 선거 공약에서 이 CGT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선거에 또 따라 달라지겠죠. 또한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배당을 받는데, 이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은 나의 인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자 인컴처럼 이 인컴에 내 1년 소득에다가 이 배당 금액까지 합해가지고 나의 인컴 텍스를 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특이한 시스템이 있어요. 호주에서 배당을 줄 때 franked dividend다 혹은 이제 unfranked dividend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franked라고 하면 회사에서 회사 컴퍼니 텍스를 내고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컴퍼니 텍스보다 나의 인컴 텍스율이 낮을 경우에는 이 프랭크드 크레딧이라고 해, 프랭킹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 세금을 좀 면제받아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주식 거래하는 데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제 주식의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는 누구나 좀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지, 제가 뭐 종목 상담을 하거나 종목을 추천하거나 할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댓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 외에 내용이 괜찮고 앞으로 나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수고했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